네, 이제 토론회의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이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MB 아바타. MB 아바타.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두 후보의 공방 내용을 옆에서 지켜본 홍준표 후보가 무슨 초등학생 감정 싸움 하는 것 같다. 이런 촌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 다소 집착하는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또 들어보시죠.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지역위원장들에게 배포를 한 겁니다. 이 칼럼 심정은 잘 알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과 다른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저쪽에서 워낙에 세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 그리고 네거티브 문건이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네거티브 문건도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맺힌 게 많은 것 같은 건 알겠는데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한정된 영역에서조차도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를 물어보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MB 아바타이냐 아니면 뭐 상임위를 열자 한 이슈에만 너무 매몰되는 모습은 좀 아쉬웠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양비론이긴 하지만 좀 양비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는 양쪽 다 정말 심각했죠. 예.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문건에 민주당 공식 문건에 저렇게 네거티브를 유포하라는 게 나왔으면 그게 뭐 자신이 알았던 몰랐던 몰랐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어쨌든 뭐 지역에서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 사과하고 가면 털고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거 가지고 마치 처음 듣는 양 저렇게 표정과 말로 안철수 후보의 공격을 저렇게 피해가는 식으로 방어하는 거는 별로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후보의 어떤 답변 자세는 굉장히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다시 한번 놀랐던 게 예전에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만 무조건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범위를 벗어났어요. 예. 정작 질문의 핵심이 이쪽인데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것이 어떤 검증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기보다는 나 화났어, 사과해. 약간 좀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 드러나는. 그래서 핵심을 벗어나서 내용도 그렇고 전체 형식도 그렇고 완전히 분류를 벗어나는. 그래서 양쪽 다 왜 저러시나 1, 2위 후보들이 꼭 저렇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듣고 싶고 안철수 후보가 나름 준비한 다양한 날카로운 검증의 질문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듣고 싶었을 텐데 어제는 저쪽 영역에만 집착한 모습.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당신은 MB의 아바타가 아님을 인증합니다.
인증장, 민주당 뭐 이런 안철수 후보의 어제 토론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도 많이 뜨고 있다고요. 저도 SNS에 그거 보고 진짜 한참 웃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절호의 기회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1부, 2부로 나뉘었거든요. 1부는 외교 안보에 관한 영역입니다. 이 외교 안보에 관한 영역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DJ 정신을 계승하면서 영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는 강경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말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1부에서 어느 정도 얻어맞고 지나갔으면 2부에서 안철수 후보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2부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문제, 정치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치를 표방하고 미래를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이야기하고 다른 후보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쏟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저께 텔레비 보다가 정말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도대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 것인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기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선거의 토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토론을 이끌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저같이 공격하는 부분에선 빨리빨리 끊어주고 자기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억울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유승민 후보처럼 정말 꼬집어서 문재인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몇 가지 질문만 해서 모를까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동안 맺었던 감정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예. 점에서 어저께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높게 평가할 수가 없고요. 이제 두 번의 토론, 선관위 토론이 두 번이 더 남았는데 하나가 경제 일자리에 관한 거고 하나가 사회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정책 토론을 안철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면은 지금 있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어제 아니 판단했습니다. 국민의당 누구에서 좀 안 후보의 화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보다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이 조금 짚어봐야 될 거예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이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대통령 후보 본인과 뭐 주위와 캠프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압박감에 대해서 이겨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정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수 후보는 아니 뭐 북한에 대해서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분노한다거나 진보 후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분노한다거나 뭐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미래와 이런 부분에서 분노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소구력이 있고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동질감이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내 일과 내 가족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식으로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참 뭐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 예.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훌륭한 선거 전략은 안철수 후보를 계속 화나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일까요?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본부장이 토론회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괜히 마음 졸였네 하는 분들이 많네요. 갑철수, MB 아바타를 스스로 홍보할 필요는 없었는데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축하 전화가 절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올렸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성도 본부장이 저런 얘기를 올렸는데 지금 선거 이제 진행 중이 아니니까 벌써 이제 앞하고 뒤하고 이제 모순돼요. 뒤에서 보면은 게임 끝났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좀 이상하니까 아니, 끝날 때까지 끝 것이 아니니까 우리 계속 끝까지 지혜되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품격 있는 그런 코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좀 죄송하지만 안 후보한테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저께도 후보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지만 후보 5명이 다 전반적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저는 어떻게 뭐 어저께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좀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 후보가 미래를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가족의 문제를 끄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전에 미래 얘기하면서 왜 네거티브 얘기를 하냐고는 정말 잘했고 나보고 하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하라는 얘기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 되받는 포인트가 좋았는데 안철수 후보 이제 3번밖에 선거 토론이 안 남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을 정비해서 좀 다음 토론은 제대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좋은 면을 본다고 하면 조금 착한 거죠. 아, 착한 거다. 네, 성격이 예. 직선적이고 거짓말하지 못하니까 또 자기 생각 반응이면 곧바로 표현하니까 좋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러더라도 저 같으면 좀 웃으면서 좀 따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꾸 예. 화난 모습. 내가 옛날에 양보했는데 왜 나를 자꾸 그러세요 하면서 조금 슬쩍 따졌으면은 설사 주제가 저쪽으로 갔더라도 좀 서로 가볍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점은 좀 아쉬웠고요. 제가 제3, 제4 얘기를 하지만은 두 사람이 좀
토론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은 나는 뭐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1대1 토론. 네, 그러면 굉장히 저는 긴장감 있게 진짜 미래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선거 왜 했죠, 지금? 청와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임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그러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 토론하는 장을 후보들이 반대해도 유권자와 언론이 나는 왜 그 움직임, 그 운동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얼마든지 다섯 후보 지금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두 후보는 하면 저는 그건 법률적으로도 문제 없다 생각해요. 문제 없다. 1대1 토론 준비하. 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래야 진짜 실감나는 진짜 그 당선 가능한 후보들이 좀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마 평가할 때, 토론 평가할 때 꽤 할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언론인 여러분, 유권자들 힘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1대1 토론 촉구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